안녕하세요. 우리 중앙과천 정구청사 중앙선관위입니다. 짱깨 북괴 짱깨 북괴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짱깨 북괴 짱깨 북괴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짱깨 북괴 짱깨 북괴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짱깨 북괴 짱깨 북괴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짱깨 북괴 짱깨 북괴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짱깨 북괴 짱깨 북괴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야, 그거 들어봐. 누가 했는가? 누가 했는가?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중앙선관위입니다. 우리 김부장님, 김부장TV 저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부장TV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여기 좀 보세요. 선관위가 해커 통해 선거 조작했답니다. 예, 여긴 중앙선관위입니다. 과천중앙선관위 선거 범죄 가르 부정선거 밝히는데 우리 장재현 박사님 서버가의 일원이신 우리 김부장TV 김부장님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 범죄자들 네, 안녕하십니까. 처벌해라. 사법부는 범죄자들 지금 당장 처벌해라. 선관위 써볼까. 53명 가짜 의원 서버 안에 숨어있네. 선관위 천상팀에 범죄자들을 구속하라. 엄마가 이게 바쁘다. 다른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 이 대통령은 결단하라. 여기 안 오시면 어떡하노? 국민의 명령이다. 선관위 서버 열어 구국의 영웅 되라. 국민 모두 하나 되어 이 노래를 불러보세. 대한민국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오리라. 국민 주권 강탈한 도적놈들아. 국민의 명령이다. 대적들을 데려가라. 배불리냐? 일시 찼냐? 어떻게야? 어때야? 2분 없어 2분. 어? 배불려서 이 나라를 무너뜨냐? 죽일 놈들. 벼락 맞아 뒤질 놈들. 어? 한 번을 맞을 거야 앞으로 네가. 너 하나는 몰라. 네 가족들 불쌍이잖아. 어, 네 새끼들 손자들 불쌍이잖아. 너 하나는 상관없어. 너 하나 때문에 전부 지금 가족들이 이제 굶어 죽을 텐데. 나라 망쳐가지고 지금 지금 배불러? 재행이 혼자 잘 너 틈먹어 빨라가 들어야 되지. 옛날 나가서 못 살아. 그래야 먹고 살아 우리가. 기업들 다 이기고 있는데. 기업이 없어졌어. 일자리가 없어. 젊은 청년들이 조르게 하고. 일감도 안 들었대요. 그러면 아냐. 너 사무실 일감도 안 돼서 얼마나 다 있을래. 얼마나 산다고 그러냐 지금. 야, 이 소리 안 나가거든. 앞으로 지름값으로
기름값도 올리고 자동차도 못 끼고 그러는데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냐? 기름값이 우리 김부장 TV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앞으로 겨울 방학이 되면 많은 청년들이 방학이 돼서 이곳에 와서 농성할 겁니다. 저기 중앙 성관이에 서버가 있습니다. 중앙 서버에 대한민국의 모든 서버가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공개하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한 핵심들을 분명히 추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4.19 혁명 때처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김부장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이렇게 나라를 지켰는데 위에 제가 김부장 TV 사진 올려놨죠? 예, 저 태극기와 성조기가 보이고 옆에 한미 연합기가 보이죠? 한미 상징기입니다. 상징기. 이거입니다. 이거를 멋있게 찍으셨는데 여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한번 애청자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부장 TV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오면은 라이브로 켜놓고 24시간 우리 네, 10분 뒤에 예, 우리 24시간 라이브 영상을 틀어야 돼서 그러면은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청해주신 여러분들은 우리 김부장님, 방금 인사한 김부장님, 예,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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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그따위로 선거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선관위는 나가 뒤져라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의 척결을 한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장께 북괴 장께 북괴 장께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장께 북괴 장께 북괴 장께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장께 북괴 장께 북괴 장께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장께 북괴 장께 북괴 장께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장께 북괴 장께 북괴 장께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장께 북괴 장께 북괴 장께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집에 한 기별 시작합니다. 모여주세요. 대길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대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감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송구선열과 홍콩영희의 문념을 읽겠습니다. 다같이 문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유튜버 김선욱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또 화창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창하지 않을 때도 항상 화창하지 않을 때는 저기 천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회의를 하니 항상 4시부터 우리가 이
이 중앙선관위 이 서버를 까기 위해서 농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방학이 다가옵니다. 방학에는 대학생들이 여기서 1인 시위를 하고 또 뒤에 가서 또 요기도 좀 하기 때문에 우리 김 부장님 가장 이 선관위에서 이 항상 마이크 저 서버과와 함께 서버과 사무실과 연결을 해가지고 가장 힘쓰시는 우리 김 부장님 있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천 대표님께서 사고가 났을 때 유튜브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아무 말도 못할 뻔했습니다. 유튜브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힘들 뻔했는데 유튜브에 찍혀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애국자 구국의 마음을 품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농성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 라이브를 계속 켜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부장 TV 제가 화면에 띄인 대로 그 이 성조기와 먼저 태극기와 성조기 있는 그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명이 이상 돼야 라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진짜 깨어 있는 대학생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농성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보안상도 좋고 또 모든 이곳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김부장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관위에 우리가 성관위에 계속 있는 건요 여기에 중앙 서버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앙 서버가 있어서 예. 이 범죄 집단이 일부러 그 중국 간첩들이 전자 개표기를 건드려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게 하는데 그 모든 총 선거에 대한 기록이 저기 중앙 서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 서버를 까야 하는데 이 범죄 집단이 안 까요. 그 도별로 법원이 있고 그 도별로 있는 저 선관위 장을 법원의 판사와 겸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태클을 계속 인위적으로 부정을 하고 태클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막 어떤 수준이냐면 축구로 치면은 막 뒤통수 잡아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저거 지금 반칙 아니냐고 반칙. 반칙이 아니라 그런다고 이기는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뭐 이딴 식인 거나 똑같아요. 머리 끄집어 당긴 놈을 갖다가 밝혀야 되는데 그렇다고 결과가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쳤다고 우리 명예를 건드렸어? 이딴 식으로 명예라는 이름으로 계속 명예 손실로 계속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감추고 조금 말토시만 틀리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명예훼손죄로 막 잡아놓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범죄 집단 진짜. 진짜 범죄 집단.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이제 다른 분 연설을 하겠습니다. 저 헌재 때 어떤 할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계속 욕하고 난리를 치는데 욕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서 침을 뱉어가지고 자기도 침을 뱉었대요. 침을 뱉었는데 그놈이 뒤통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꾸라지게 했대요. 그런데 헌재 근처에 있는 그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는 저 경찰이 그거를 쌍방 처리했어요. 그거 쌍방한 놈 진짜 그 경찰입니까? 근데 이 선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대표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최고의 부정선거, 그리고 이 선관위가 수사권을 갖게 돼서 부정선거를 수사하게 될 때 전설적인 우리 한성철 대표님 전 노조위원장, 3번이나 노조위원장 하신 분이
이 부정선관위는 얘네들이 아무리 이 부정한 거 다 말해도 선거법 조금만 틀리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잡아쳐놓고 자기들은 계속 서버 공개 안 하고 이딴 식으로 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분명히 일어나도 꼬투리 잡히면 위험한 게 이 선관위 이 사태예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자개표기가 국정원의 파악에 해킹이 가능하다. 해킹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상 해킹이 가능하고 해킹이 되었던 걸 밝혔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참관인 도장을 그러니까 참관인이 아니라 관리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관리자 도장은 선거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개인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공용 도장을 만들었어요. 그 선관위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선관위 규칙으로 헌법을 어기는 격이 된 거예요. 선관위 규칙을 만들려면은 개인 도장 옆에다가 사인까지 해가지고 더 표가 투명하게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자 도장에다가 사인을 하면서 그런 거를 규칙으로 해가지고 헌법이 유배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규칙이라는 거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전통을 계속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관람, 선관위 그 전자개표기가 저 해커들이 핸드폰 갖고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해커들이 못 오는 것을 차단하려면은 관람인들의 그 개인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핸드폰 한 번호만 적으면은 2명의 관람인이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은 대포폰 같은 그 얼마나 부정부패가 가볍습니까? 예? 하여튼간 우리 이 중앙선관위 이놈이 폭파돼야지. 폭파가 이놈의 서버를 완전히 까야서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사형집행과 간첩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최 대표님께서 훌륭한 연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날씨는 추운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왜 변하지 않는가? 부정개국 공화국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로 성장, 환율은 오르는데 우리나라 제품 수출이 잘 된다는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수출이 잘 됐냐? 넓은 범위를 봐야지 소극적인 상황을 보면 되겠냐고. 아니 환율이 오르는데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 수입 자제품은 우리나라가 제조 공업 국가지만 그러나 조립 제품이 절반이 넘는다. 그 수입품 할 때 수출이 1,500원이면은 수입은 1,500원 수입이 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헛소리 한대 나보고. 그러면 컨트롤로 봐라. 지금 물가는 뛰고 환율이 오르고 지금 국민들 월급은 제로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게 미소만 짓더라고요. 자, 이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일단 기업이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은 더욱 심화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이 노태우 때보다
김영삼 때는 2배가 뛰었고 김대중 때도 2배가 뛰었고 노무현 때도 2배가 뛰었어요. 지금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노무현 정권 5년째 때 13억 5천 하던 게 박근혜 정권 때는 13억 5천, 14억 5천으로 갔다가 문재인이가 부동산 한 28번인가 바꿔가지고 그 국토해양부 김미환인가 김현민인가 무식한 여자가 해가지고 결국은 2018년도에 서울 공시지가 올리고 2021년도에도 또 공시지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번 올린, 그러니까 두 번 올린 것 같아요. 수원시는 2021년도에 공시지가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집값이 3배 가까이 뛰었어요. 3배 가까이. 문재인 때가 제일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 부채도 문재인이가 노무현 때 500조 좀 안 되는 거 알고 좀 됐나?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뭐라 그러죠? 나이 먹어서 좀 까먹었는데 용어를. 그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이 흑자가 됐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 문재인이가 이게 500조를 증여시키고 1100조. 올해가 1200조. 이재명이가 끝나면 1500조, 1600조까지 간대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공산 2년 정치로, 경제에 투영을 해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런 정치로 하고 있으니까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로 가는 거고 정치는 정치로 돌아가야지. 정치 쪽에 자유민주 정치가 아니라 좌파가 말하는 민주화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중국식 민주주의, 북한식 민주주의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게 반쪽짜리니까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김대중 때부터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이 지금 거의 75%를 장악했어요. 이게 심각해요. 이게 국가보안법은요, 얘네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만든 거 그대로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일본도 지금 국가보안법이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독일도 있다,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태리도 있다. 왜 우리나라만 없으냐고 내가 그 얘기했더니 찌익소리 안 하고 가만히 얘기해. 그래서 나보고 역으로 국가보안법이 뭐냐, 여기서 국가보안법 하면은 국민의 안보와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정확한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온다고 말이야. 내가 학자도 아니지만 기본적인 그 말뜻에서 50%는 내가 얘기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자, 그리고 어제도 제2등보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또 한 번 듣게 돼. 국민들만 모르는 계엄의 진실들, 민주당이 말하는 계엄의 거짓들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민주당이 말하는 계엄의 거짓들이 뭔가, 이거를 내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연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가리 똥 만드는 새끼 나라 모독질만 하고 있으니 이거 사람 환장하는 거지. 빚만 무덩이 같이 늘어나는 거야 이거. 이게 살리기가 이게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니야 이거. 요즘에는 일주일 만에 200만 원 이상 양아치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생활 패턴을 바꾸거나 무리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고 아주 딱 자산을 한국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 일어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 요즘, 아직도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모르시나요? 네? 정치에 관심 없어서 모르신다고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요?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계엄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번쯤 그 이유는 알아봐야 하지 않나요? 네? 뭐라고요? 윤석열이 술김에 계엄한 거라고요? 아내의 특검을 막기 위해 계엄한 거라고요? 독재를 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거라고요? 그리고 모질이라서 계엄을 해놓고도 실패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민주당의 개소리를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법고시를 통과해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으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까지 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정말로 모질일까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계엄을 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또 그런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계엄을 정말로 술김에 선포했을까요? 혹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 담화 보셨습니까? 거기엔 그 어디에도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 없던데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음주와 관련한 전과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오히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건 이재명 아닌가요? 그럼 진짜 술주정뱅이는 누구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고작 아내의 특검을 막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요? 그럼 윤 대통령 부부는 도대체 지금 왜 감옥에 가 있죠? 특검으로 조사받는 것보다 계엄으로 감옥 가는 게 훨씬 더 심각한 일인데 특검을 피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이 독재를 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고요? 그럼 어째서 계엄 전에 군의 전병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국가 주요 시설을 장악하지 않았던 것이며 특수부대는 국회에 소극적으로 진입했으며 자신들을 저지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던 건가요? 진짜로 독재를 하려고 했으면 강경하게 무력으로 나라를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라고요? 그랬다고요? 계엄군이 국회에 실탄을 가져갔다고요? 장갑차를 동원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시민들이 가까스로 막아선 거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계엄군이 흘리고 갔다는 이 탄창엔 왜 총알이 단 한 발도 들어있지 않나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탄창에 총알이 들어있으면 총알이 보인다는 것을요. 근데 증거물이랍시고 올라온 이 탄창 사진에 총알이 보이나요? 그리고 실탄을 가져갔다면 계엄군은 시민들을 왜 안 쐈나요? 쏘려고 가져간 거 아닌가요? 계엄 당일 안기령이 국회 입구에서 계엄군의 총구리를 붙잡고 총을 뺏으려고 실랑이까지 벌였는데요. 계엄군이 총을 쐈나요? 무력으로 안기령을 진압했나요? 안 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군인이 총을 뺏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안기령에게 아무런 무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엄군이 실탄을 가져갔다고요? 가져갔다고 쳐도 총알 한 발 안 쐈는데 무슨 상관이죠? 오히려 실탄을 500발이나 잃어버린 건 현재 이재명의 대통령 경호처인데요. 도대체 이재명은 누구를 쏘려고 실탄을 500발이나 빼돌린 걸까요? 계엄군에게 있지도 않은 실탄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면 실제로 이재명 경호처가 잃어버린 실탄 500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세요? 저 잃어버린 총알이 우리 국민을 향하면 어쩌려고요? 있지도 않은 계엄군의 총알은 무서우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분실된 총알은 안 무서우신 건가요? 네? 뭐라고요? 시민들이 온몸으로 장갑차를 막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혹시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 눈엔 이게 장갑차로 보이시나요? 장갑차는 이렇게 생긴 걸 장갑차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걸 시민들이 저렇게 맨몸으로 막았는데도 아무런 무력 저항이 없었네요. 그런데도 계엄군이 국민들을 학살할 계획이었다는 민주당의 거짓말을 믿으실 건가요? 네? 뭐라고요? 계엄군이 실패했다 뿐이지 윤석열이 국민들 죽이려고 했던 건 맞다고요? 영연백을 3,000개나 사놓지 않았느냐고요? 그래서 그 영연백 전부 다 어디에 있죠? 민주당 말이 맞다면 영연백 3,000개 얼른 찾아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것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을 입증해 줄 증거가 또 있어요? 근데 윤통 탄핵되고 나니 거짓말처럼 영연백 얘기가 쏙 들어갔죠? 혹시 영연백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육군이 이미 영연백 구입이 합참의 비축 계획에 따라 2022년에 이뤄진 것이며 계엄과 무관하다고 밝혔는데요. 아직도 영연백 얘기를 믿으시나요? 아니, 애당초 계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영연백을 3,000개나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걸 쓰려고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죽였죠? 처음부터 아무도 안 죽이려던 계획인데 민주당이 또 개거품 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국회의원 및 주요 인물 체포 명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증거는요? 체포된 사람은요? 체포 시도는요? 체포 장면은요? 단 하나도 없죠? 만약 정말로 체포하려고 했었다면 체포할 인물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뒀다가 계엄 발동 즉시 체포해버리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체포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재명은 그날 아무런 저지 없이 국회 담장까지 넘었는데도 체포 명단이 사실이라고 믿으시나요? 네? 뭐라고요? 그럼 계엄 당일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계엄군과 실랑이 한 건 뭐냐고요? 몸싸움을 했으니 이건 명백한 내란이 맞다고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계엄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과연 나이 지긋한 국회의원들과 중년의 시민들, 그리고 사무직인 보좌진들과 여성들 하나 제한 못할까요? 계엄군은 특수부대입니다.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죠. 그런데 계엄군이 사람들에게 무력을 행사했나요? 죽거나 다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오히려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떠밀리는 모습들만 포착되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다칠까봐요. 거기다 계엄군은 국회에 진입할 때도 굉장히 느릿느릿 소극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그 어느 특수부대가 이렇게 건물 진입을 시도합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일부러 소극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결과는 어땠나요?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 국회 의결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막았다고요? 막는 척은 했겠죠. 그런데도 계엄군이 무력을 행사했다고요? 국회 진입을 막았었다고요? 계엄군이 마음만 먹었으면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해 그 누구도 못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저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들이라고요. 네? 뭐라고요? 그건 계엄군이 계엄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명령에 불복종해서 그런 거라고요? 계엄 작전에 소극적이라서 그런 거라고요? 707 선배가 막아서 그런 거라고요? 계엄군이 챙겨간 체포 도구만 봐도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맞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계엄군이 가져갔다는 이 체포 도구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찾아봤더니 전부 다 쿠팡이랑 다이소에서 파는 도구들이네요. 심지어 망치는 3,000원짜리예요. 그런데도 이걸 믿으세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특수부대가 다이소랑 쿠팡에서 산 도구들을 쓴다고 믿으세요? 그것도 3,000원짜리 망치를요? 네?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윤 대통령의 계엄은 그 절차가 불법적이었다고요? 아닌데요?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맞는데요? 네, 국회에 통보를 안 했다고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요?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국회는 물론 전 국민에게 계엄 선포를 알렸는데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선포를 몰랐다면 어떻게 그렇게나 빨리 국회에 모일 수가 있죠? 마치 계엄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정족수를 채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는데요. 도대체 뭐가 불법이죠? 국무회의가 없어서 절차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탄핵의 핵심 사유 중 하나였는데 이쯤 되면 탄핵 무효 아닌가요? 네? 뭐라고요?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어도 계엄 해제를 막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가까스로 계엄을 해제한 거 아니냐고요? 아닌데요? 국회에 간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도 않았고 계엄 해제 때 이들을 막지도 않았는데요. 분명 아까 계엄군이 실탄이랑 체포 도구 들고 갔다 그랬죠? 그럼 계엄 해제 막을 때 총은 왜 안 쐈대요? 국회의원들 체포는 왜 안 했대요? 그러니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됐죠. 그리고 국회 의결로 인한 계엄 해제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뭐가 불법이죠? 게다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방송을 녹화하면서 동시에 계엄 해제 방송도 녹화했는데요.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계엄 해제 방송은 왜 녹화했죠? 이러고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뭐라고요? 홍장원의 메모는 그럼 또 뭐고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논의한 건 뭐냐고요?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진짜 계엄의 증거가 되나요? 우리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맙시다. 알아봐도 이렇게는 안 써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세상 천지에 누가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합니까? 제정신입니까? 계엄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계엄인데 그걸 감자 튀기고 햄버거 굽고 애들 이리저리 뛰어다녀서 시끄럽고 복잡한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논의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정말로요? 여러분 우리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2024년 뜬금없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좌우 정치 논리를 떠나서 계엄 선포의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민주당이 늘어놓은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에 선동당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바보입니까? 아무리 좌파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도 이건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민주당이 오랫동안 윤 대통령에게 모질이 술주정뱅이 같은 프레임을 씌워온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그건 바로 계엄의 진짜 목적을 국민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12.3 계엄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걸 알면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 모질이 술주정뱅이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왜냐면 계엄이 터졌을 때 국민들이 계엄 선포의 이유를 직접 찾아보기 전에 윤석열이 모질이라서 술주정뱅이라서 실수로 계엄했다는 이미지를 퍼뜨리려고요. 그럼 국민들은 그 말을 철썩 믿고서 계엄의 진짜 목적은 찾아보지도 않을 테니까요. 자, 이제 아시겠죠? 당신이 그동안 민주당이 만들어온 거짓선동에 한참이나 쏘가왔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좌파든 우파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가 정말 내란을 벌이려고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도대체 민주당이 숨기는 12.3 계엄의 진실이 무엇이길래 그렇게나 수많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악착같이 숨기는지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도 잘못이지만 저들의 거짓말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자꾸만 속아주는 국민들도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북한이 민주당과 민노총에 내린 지령입니다. 이들은 탄핵 구호마저 북한에서 만들어준 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바보같이 속기만 하실 겁니까? 이 정도면 알고도 모른 척하며 일부러 속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발 눈을 뜹시다. 더 이상 대한민국엔 좌우란 없습니다. 좌우 정치인들은 사실 전부 다 한패이며 저들은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좌우 거짓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부 다 한패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좌우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 오직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계엄의 진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비밀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도대체 윤 대통령은 무엇을 위해 계엄을 한 것이며 민주당이 숨기는 것이 무엇이며 어째서 애국 우파들은 계엄을 계몽령이라 부르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외치는지 왜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으며 무엇을 위해 이들이 매일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윤석열과 계엄의 진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망국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안에 5천만 웅크린 호랑이들이여 일어나라.
자, 이제 방금 이제 민주당이 말하는 계엄의 거짓들을 제가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만 모르는 계엄의 진실들. 이걸 내가 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에 관해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체 그 진실이란 무엇이길래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하지도 못할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엄 전엔 15%밖에 되지 않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째서 계엄 이후 50%가 넘을 정도로 급상승한 것일까요? 또 계엄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매일같이 애국 보수들의 태극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대규모 시위들이 전국 각지에서 매일 벌어지는데 어째서 뉴스엔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째서 저들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는 것이며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라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인들과 언론이 숨기는 12.3 계엄의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지. 본 영상은 좌우 정치 논리를 떠나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더 이상 좌우란 없습니다. 좌우 정치인들은 사실 전부 다 한패이며 정치인들이 좌우로 나뉘어 싸우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의 거짓 정치쇼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깨어나 진실을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곧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민주당이 계엄에 관해했던 거짓말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술김에 계엄을 했다느니, 아내의 특검을 막기 위해 계엄을 했다느니, 독재를 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느니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민주당의 거짓말이었죠.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시청 순서는 상관없으니 이번 영상이 끝나고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했던 걸까요? 놀랍게도 그는 계엄령 선포 당일 방송을 통해 이미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반국가 세력인 종북 세력들과 민주당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 국민에게 나라의 위기를 알리고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구국의 영웅이 되겠죠. 그러니 그가 정말 구국의 영웅인지 아니면 내란 우두머리인지 확인해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말은 전부 다 사실이었고 그의 말대로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킨 진정한 내란당이자 반국가 세력이 맞았습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 담화만 봐도 계엄이 정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어째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게으르고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게으르니 계엄 선포의 목적을 찾아보지 않은 것이고 무지하니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면 그것 또한 국민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현재 대한민국이 망국의 위기에 처한 것 또한 전부 다 국민의 탓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계엄의 진실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대국민 담화에 나온 것들은 표면적인 것들일 뿐 그가 계엄령을 선포한 진짜 이유는 3가지나 더 있거든요. 뒤로 갈수록 심각해지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계엄의 첫 번째 목적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대한민국의 위기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이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안에 망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분야는 중국에게 먹혔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주권을 중국에 빼앗긴 지 오래이며 그런 와중에도 국민들은 오랜 선동과 세뇌로 진실은 보지 못한 채 거짓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다름 아닌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6.25 때부터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저들은 지난 80년간 단 한순간도 대한민국 공산화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의 계획이 드디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이 초석을 다졌고 중국이 완성시키려 하는 대한민국 공산화 계획. 그것은 정말 방대하고 복잡한데요.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다룰 순 없으니 중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자세한 것은 분야별로 세세하게 따로 영상을 만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때 사용한 전략은 초안전이라 불리는 하이브리드 전입니다. 초안전과 하이브리드 아마 둘 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이브리드 전이란 무력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침략하는 전략입니다. 중국은 이 하이브리드 전을 응용해 초안전이란 개념을 만들어냈는데요. 초안전이란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란 뜻으로 전쟁 없이 조용히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겠다는 무시무시한 전략이죠. 중국은 초안전을 사용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자유진영의 선진국들은 물론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개도국들까지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중국의 조용한 침략을 눈치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지금 중국의 침략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단 한 국가, 대한민국 국민들만 이를 모르고 있죠. 요즘 시장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데도 이상하게 다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난 중국이 그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중국은 아직 대만도 침략하지 않았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나라를 거의 다 집어삼켰다고? 그게 말이 돼?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평화로운데 도대체 뭐가 전쟁이고 어디를 침략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얼핏 보기에 대한민국은 매우 평화로워 보이고 중국은 그 어느 나라도 침략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주 정확히 여러분의 그런 아니란 태도를 노렸습니다. 바로 침략할 나라의 국민들이 침략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조금씩 몰래 집어삼키려는 계획이죠. 총성 한 발 없이도 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소리 없는 전쟁.
바로 초안전 말입니다. 중국이 무력이 아닌 초안전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그러니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하면 미국과도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겐 미국을 이길 만한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초안전을 택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때문에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려면 중국 또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죠.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잘 보여주듯 21세기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 세계의 규탄은 물론 경제 제재 및 봉쇄를 당합니다. 그럼 제조업과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에게 전쟁이란 이득보다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중국은 대만조차 함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중국이 대한민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입니다. 한국인들은 지난 5,00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숱한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주 잘 막아냈죠. 그런데 한반도 원정에 실패했던 중국 왕조들은 늘 국력을 소진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했다가 실패하면 중국 공산당 또한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거기다 한국인들은 외세의 침략에 매우 강한 단결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을 가장 잘 아는 것 또한 중국입니다. 이들은 이미 당나라 때부터 한민족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어려우니 내분을 일으켜야 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은 무력이 아닌 초안전으로 한국을 침략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가 내분으로 인해 당나라에게 멸망했듯 대한민국 또한 내분으로 인해 중국에게 먹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네 말대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면 어째서 뉴스엔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는 거야? 네 말을 믿으란 거냐?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면 뉴스에 나왔겠지. 난 네 말보다 뉴스를 믿겠다. 네, 맞습니다. 뉴스엔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대해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중국이 여러분들의 바로 그런 점을 노렸다고요. 중국은 매우 치밀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인들을 세밀히 분석했죠. 그렇게 중국은 한국인들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의심을 잘 안 합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기 싫어하죠. 그리고 주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그리고 권위자의 말을 맹신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다 누군가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그가 소수이며 권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은 묵살하고 비난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외치는 애국 시민들의 시위를 매일 보아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저 그들의 경고가 뉴스에 나오지 않고 그들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요. 중국은 한국인들의 바로 이런 점을 노린 것입니다. 언론만 잘 통제하면 한국인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을 보십시오. 그 어떤 언론사도 나라의 위기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중국과 북한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 대중들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들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들은 협박과 매수, 간첩 침투로 대한민국 언론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작업은 김대중 때부터 조금씩 이루어져 왔는데요. 돈과 권력, 지위, 미인계, 보약 등으로 언론사 사장, 기자, PD 등을 매수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곳곳에 간첩들을 기자, 앵커, 아나운서, PD로 심어놨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론 노조를 통해 언론을 좌경화했습니다. 거기다 대규모 중국 자본을 한국 언론사들에 투자해 한국 언론들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이러니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도 그 어떤 언론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이미 다 중국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전 국민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깨닫게 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구하려고 들고 일어나겠죠. 중국은 이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고 분노하는 것을요. 현재 극우라 불리는 애국 우파 시민들이 바로 그런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언론만 믿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언론이 되어 직접 진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정말로 대한민국이 먹혀도 너무 많이 먹혔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모른 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나라의 위기 상황을 알린 것입니다. 제발 좀 깨어나라고, 제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좀 보라고 말이죠. 이래도 계엄이 잘못됐나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린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가요? 윤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 그의 탄핵을 기뻐하고 있죠. 혹은 여전히 정치에 무관심하거나요. 오직 계엄령으로 깨어난 소수의 국민들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라의 위기를 알리고자 매일같이 시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는 것이죠. 언론은 이들을 극우라 부르지만 사실 이들은 극우가 아닙니다. 보수도 우파도 좌파도 아니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좌우 논리를 떠나 나라를 구하겠다며 시위에 나선 애국시민들입니다. 애국시민들 중에는 좌파였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좌파며 우파며 할 것 없이 진실을 보았다면 모두가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이들을 극우나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보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좌우란 없으니까요.
이제 아시겠나요? 12.3 계엄의 첫 번째 목적은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계엄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과 0.7%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본인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선관위를 조사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당선됐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니. 이런 건 보통 선거에서 진 쪽이 할 말이잖아요. 그럼 뭐죠? 민주당과 이재명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졌다는 것이죠.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근소한 표 차이로 이재명이 당선되게끔 가짜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갑작스레 단일화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거기다 개표 당일 사전 투표함부터 개표해야 조작이 가능한데 본투표함부터 개표해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은 바보같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다? 대한민국의 진짜 민심은 압도적으로 윤석열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실제 지지율은 매우 낮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정선거를 인정이라도 하듯 선거 결과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깔끔하게 패배에 승복했습니다. 평소 그들의 언행을 생각한다면 정말 어울리지 않은 태도죠. 거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부정선거 주장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도 선거에서 졌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되니까.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좌파는 결코 공정한 선거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도대체 부정선거를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윤 대통령은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으며 검찰총장 출신의 좌파 진영과도 친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제20대 대선 때 부정선거를 막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고요. 그렇게 대통령이 되자 그는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요. 하지만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이라며 수차례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계엄 당일에 국회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원 선관위에 보낸 것이었죠. 네, 국회는 사실상 미끼였고 진짜 목적은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평상시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선관위지만 계엄령이 발동되면 압수수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계엄 당일 선관위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까진 사실이지만 그곳에서 윤 대통령이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확보했는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최대한 공정하고 올바른 내용만을 전달해드리고자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또한 선관위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선 최대한 비판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자 김인아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선 최대한 비판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스카이데일리는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실에 들어가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했고 선관위 연수원에 묵고 있던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중국에게 매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커들을 국내 검찰에 송치해봤자 풀려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해커들을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합니다. 반면 선관위를 비롯한 국내 언론사들은 스카이데일리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선관위 연수원에 진짜로 중국인 해커들이 있었던 건지 부정선거의 증거는 정말로 확보한 것인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계엄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미국조차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두 가지 가설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가나 대선입니다.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대선 사전투표가 한창이었는데요. 가나 또한 부정선거의 핵심인 AU의 회원국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다 오래전부터 부정선거 의혹과 정황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나라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중국인 해커들이 선거 조작을 할 때를 노려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 선거 조작의 정황을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그러니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간 계엄군이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서버실의 케이블이 외부망에 꽂혀 있는지만 확인하고 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계엄 선포가 알려지자 가나에서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온 여당 대표가 스스로 사임했으며 반대로 꾸준히 부정선거를 제기해온 야당 후보는 당선됐죠. 두 번째 가설은 부정선거 유도설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치러진 2025년 6.3 대선. 윤 대통령은 좀 더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기 위해 계엄 당일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서버에 부정선거 감시 프로그램을 몰래 심어놓았다는 설입니다. 실제로 6.3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고 한국의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와 미국의 국제선거 감시단은 이것들을 포착했죠. 그러므로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치러질 6.3 대선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선관위 연수원을 노렸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모든 증거들은 미국이 수집해갔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도대체 부정선거 증거는 왜 안 까느냐? 그 증거만 보여주면 전국민 계몽은 물론 계엄이 정당했다고 인정도 받을 테고 탄핵도 안 당했을 텐데 어째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일까요? 혹시 선관위를 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는 말 못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 부정선거의 주동자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선거 조작을 벌여왔는데요. 중국은 선거 조작으로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을 당선시킨 뒤 중국의 충실한 꼭두각시로 부려먹었습니다. 왜? 중국이 그 나라를 집어삼키기 좋게끔 정책들을 펼쳐야 하니까. 그 중에는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대만 같은 서방 세계의 선진국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에 많은 나라들은 더 이상 중국이 선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선거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나라가 미국, 대만, 키르기즈스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 중국의 선거 조작 때문이라며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미국의 선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이 선거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전면 수개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이 이동 중 바뀔 수 있으므로 개표도 아예 투표장에서 바로 진행하기로 했죠.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혁명을 일으켜 부정선거로 뽑힌 가짜 친중 대통령과 화교 중국인 경찰들을 몰아냈습니다. 피를 흘리긴 했지만 값진 승리였죠. 그러니 윤 대통령이 계엄 하루 전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한국에 초대해 만났던 것입니다. 계엄과 중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논의하려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3 대선에서 또다시 중국의 선거 조작으로 인해 이재명이 당선되었죠. 당연하게도 이재명은 선거 조작의 대가로 중국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좋게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그가 수행 중인 명령인데요. 그러니 이재명이 국고를 마구 탕진하고 국채를 발행하며 한국인들에게 불리하고 중국인들에게 유리한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이렇게나 전 세계적이고 복잡한데 지금 만약 섣불리 중국의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질타를 맞은 중국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함은 물론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입니다. 그럼 궁지에 몰린 중국 공산당은 몰락할 것이며 그로 인해 중국은 수많은 나라들로 분열되겠죠. 그러니 중국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전쟁만큼 내부의 혼란을 잠재울 만한 좋은 카드가 또 없으니까요. 그러니 미국조차 중국과의 전쟁은 최대한 피하고자 부정선거 증거를 까는 것이 아닌 관세로 현재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증거가 불과 작년에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인데요. 몇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ve stopped wars. I've stopped many wars. My people will tell you, I stopped wars that nobody ever heard about. I stopped wars before they ever started. You can look at some of, I could give you a lot of nations that would tell you right now they were probably going to war. I could tell you right now there's a nation thinking about going to war on something that nobody in this room has ever even heard about. Two smaller nations, but big, still big. And I think I've stopped it. 그는 이 나라들이 어디인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그곳은 대한민국과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세 번째 이유죠. 계엄령이 선포된 바로 그날 미국에서 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사주를 받아 미국에서 무기를 밀매해 북한에 보내려다 체포되었는데요. 그는 미국 입국 직전 북한 관료들을 만나 최소 200만 달러, 하나로 28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미국에 입국해 총기 사업장을 인수한 뒤 북한으로 컨테이너 3개 분량의 무기들을 보내려고 했죠. 그곳에는 실탄 5만여 발을 비롯해 각종 총기와 전파 교란 장치, 드론 장비, 최신식 무기들 그리고 미군 군복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그는 체포 후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네, 정말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계엄 전에 북한이 계속해서 드론과 어물풍선을 날렸던 일 기억하시나요? 사실은 이게 다 북한의 전쟁 예행 연습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군사력으로 결코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핵, 생화학 무기, 간첩, 땅굴 같은 비대칭 전력들을 개발해왔죠. 드론과 어물풍선 또한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 중 하나인데요. 북한은 대한민국의 드론과 어물풍선을 날려 대한민국의 대공방어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뒤 전쟁이 발발하면 드론으로 우리 군을 감시하고 후방을 교란하고 오물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담아 국민들을 학살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이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했던 것이고요. 왜? 드론은 새롭게 떠오른 현대전의 핵심 무기이자 북한의 주무기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은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의 실전 경험은 물론 러시아제 드론과 그 운용 방법, 전술 교리 등을 배워왔죠. 그러니 윤 대통령은 북한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드론 부대를 창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독재를 하기 위해 일부러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는데요.
드론으로 국방력을 강화한 것이 국민을 지키려는 것이지 국민을 학살할 계획이었다고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믿으십니까? 오히려 드론 사령부 창설을 반대하고 질타한 민주당이야말로 내란범들이죠. 북한의 전쟁 계획은 이랬습니다. 2024년 12월경 미국 군복을 입은 북한의 특수부대가 땅굴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방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국지전을 벌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하고 국군과 교전을 벌이죠. 그럼 민주당과 좌파 방송들은 일제히 이를 미군의 소행으로 보도해 국민들이 반미감정을 갖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뒤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벌이려고 했고요. 그러다 주한미군이 진짜로 철수하면 어떻게 된다? 중국군이 쳐들어온다. 당연하게도 북한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이 모든 걸 벌일 감량도 안 되고 혼자 이런 짓을 벌였다간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북한의 전쟁 계획은 중국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 봐야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중국은 대만을 침략할 목적으로 북한에게 무력 도발을 지시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사이 주한미군이 중국의 뒤를 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를 막고자 북한에게 주한미군을 묶어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막고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왜? 계엄을 선포하는 그 즉시 정군에는 비상이 걸리게 되고 준전시 태세에 들어가니까요. 그럼 북한은 결코 남한을 쉽사리 침략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 선포를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증거로 계엄령 이후 북한은 단 한 차례도 드론과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침 계획은 이미 실패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매일같이 전쟁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결코 한반도 공산화의 야욕을 쉽게 포기할 놈들이 아닙니다. 자, 뭐가 문제인지 이제 명확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고 어째서 애국 시민들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전쟁을 막고 국민을 지키고자 나라의 위기를 알린 대통령을 독재자, 모질이, 술주정뱅이, 내란 우두머리라며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 감옥까지 보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누가 진짜 내란범이고 누가 진짜 애국자입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중국의 선거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좌우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좌우도 나라가 있어야 좌우로 나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좌우 정당은 모두 중국에 매수되었습니다. 저들은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다 한패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만큼 대한민국에 중국인이 많았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만큼 보수당이 조용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만큼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혐오스러운 정치인들이 판을 치며 출산율이 낮고 국정이 어지럽고 경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먹혀버릴지도 모릅니다. 빠르면 1년, 길어봐야 3년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다음 영상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분야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발 좌우 정치 논리를 떠나서 이제 좀 깨어납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줍시다.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대로 대한민국은 영영 중국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 5천만 웅크린 호랑이들이여 일어나라!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길었는데 지루한 면도 없지 않나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는 거야. 예. 저도 좀 더 이제 이거보다 핵심적이고 팩트 있고 충격적인 걸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좀 다른 내용이고 좌파의 그 속물 근성 실상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그 유튜브 채널명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혜 등불의 유튜브를 지혜 등불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호랑이 지혜의 등불. 예, 그 지혜의 등불 보시면은 그 채널 사진이 호랑이 사진이 호랑이가 옆에서 먹고 있는 것처럼 사진이 찍힌 지혜의 등불. 예, 호랑이 사진이 그
채널 얼굴입니다. 지혜의 등불. 우리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우리 잠시 후에 압박 집회가 있습니다. 5시 50분부터 압박 집회 하는데 압박 집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청해주신 여러분, 지혜의 등불, 참 오늘 들은 내용이 지혜의 등불입니다. 지혜의 등불. 그리고 우리 김부장 TV 구독해 주세요. 우리 김부장 TV 김부장님께서 이제 겨울 방학이 와도 우리 선관위 서버 깔 때까지는 절대로 여기 집회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부장님, 김부장 TV 구독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